네, 안녕하세요. 러드비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결국에 돌고 돌아서 홍명보 울산 HD 현 감독님이 선임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임생 전략강화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제가 밖에 있었어서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는데 집에 오면서 다시 보기로 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느낀 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온 사실을 빠르게 브리핑을 해보자면, 홍명보 감독은 2027년 아시안컵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이랑 아시안컵. 근데 일단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울산 현대 팬들 그리고 나아가서 K리그 팬들을 정말 화가 많이 날 거. 아직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시즌 중간에, 게다가 울산이 어떤 팀이 현재 K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비록 조금 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항상 우승을 노리고 있고, 이번에 우승하면은 3연속 우승이잖아요. 이런 팀의 감독을 그냥 홀랑 빼온 거잖아요. 그것도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 솔직히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K리그를 개조수로 본 거예요. 그리고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딱 그거야. 애초에 처음에 클린즈만 짜려고 위약금도 세게 나왔고, 새 감독을 구한다는 그 시점에서 일단 회의를 했겠죠. 회의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정몽규 회장이 딱 앉아가지고 홍명보 감독으로 하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홍명보 감독 혹은 뭐 황선홍 감독. 당연히 리그 진행 중이니까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축구 팬들이 많이 반발을 할 텐데, 그때 정몽규 회장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야 씨발, 어차피 국민들은 다 개돼지야. 지금 적당히 지져대다가 홍명보호가 성적이 좀 나오면은 알아서 잠잠해지겠지. 뭘 그렇게 걱정들을 하나. 그리고 홍명보로 진행시켜! 라고 했다가 워낙 역풍이 크니까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을 안 치고 김도훈 감독을 임시 감독을 안 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한 거예요.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았다. 아니, 세상에 어떤 축구협회가 자국 리그를 개무시합니까? 이게 단순한 사과에서 끝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울산 현대 팬들은 다 진짜 뒤엎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 무능한 협회 때문에 왜 우리 팀의 감독이 시즌 중에 갑자기 홀랑 나가야 되냐. 단순히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해서 불만인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감독 중에 그냥 그 리그 다 제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폼으로는 가장 괜찮은 감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제 대회 나가 봐야죠. 국제 대회 나가면 또 다르니까 그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최근 보여준 뭐 울산의 리그 2연속 우승이라던가 기타 등등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서 보여준 역량은 우리나라 국내 감독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뭐가 문제냐? 지난 5개월 동안 뭘 했냐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홍명보 황선홍 얘기가 나오다 눈치 보고 바꾼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이제 해외 감독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 르나르 얘기도 있었고, 비네슈 감독, 그리고 제시마치, 카사스, 거스포옙, 마그너, 뭐 여러 감독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무능의 끝입니다. 해외 축구 그리고 뭐 K리그를 팔로우하면서 여러 보도진들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봤던 최악의 보도진은 바르셀로나의 바르토메우 회장이었거든요. 또 맨유의 글레이저 가문,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첼시의 베다드 에그발리, 이 양반은 그걸 뛰어넘지 않았나. 글레이저, 에그발리, 바르토메우를 합친 것보다 무능한데요? 너무 웃긴 게, 이 협회는 너무 바보 같아요. 그냥 모든 걸 다 투명하게 열어놓습니다. 해외에서 이적 시장 할 때 선수든 감독이든 뭐 히어로위고가 뜨든 아니면 뭐 진짜 구단 오피셜이 뜰 때까지 왜 이렇게 최대한 감추고 숨기고 하겠어요. 물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은 결국 어느 정도의 그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톡 까놓고 다 이렇게 공개된 상태에서 해외 감독들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의를 자처하는 거예요. 협상에서 의리여봐야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클린즈만도 뭐 해외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왜 국내 체류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 안 하고 말아. 잃어버리고 말고.
설설 기면서 왜 그래야 하죠? 아니 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오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뭐 안 맞으면 뭐 우리 다른 사람 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봐야지 우리가 주인이 된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화도 조약이에요? 왜 이렇게 설설 기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도저도 안 되지. 그리고 돌돌 홍이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시안컵 그 4강에서 떨어지고 나서 클린즈만 잘리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그런 갈등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보도됐어요. 뭐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팀에서 선수 간의 갈등은 많이 일어납니다. 토트넘 다큐 못 보셨습니까? 요리스가 손흥민한테 개지랄 해가지고 손흥민이 막 뭐라고 하는 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첼시에서 얼마 전에 그 그라운드에서 PK 가지고 싸우던 거. 물론 잘한 행동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어떻게 맨날 해피합니까? 근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협회라는 양반들이 이거를 홀랑 까버렸다는 거예요. 기자가 살짝 긁어보니까 바로 살짝 긁었는데 와르르 떨어지다 이 말입니다. 뭐 선수 보호 이딴 게 하나도 없네요. 왜냐면은 지들이 못한 거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총알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무능하고 멍청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수를 계속 둡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웃긴 게 얼마 전에 정몽규 회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했대요. 퍼거슨을 데려와도 절반 이상은 반대를 할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최대한 무난한 내가 욕 안 먹을 감독을 데려와라 요런 마인드인 겁니다. 그리고 무슨 퍼거슨 데려오면 국민의 95%는 좋아할걸요? 물론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4천 몇만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른데 퍼거슨을 데리고 와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55%가 반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거를 많이 배우신 분이 그거를 모르시나? 되도 않는 소리로 한 번 먹을 욕을 2번, 3번 먹냐 이거죠. 5개월 동안 그냥 헛짓거리만 하다가 그 와중에 또 뭐 스페인 가고 유럽 여행 갔으니까 거기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냥 뭐 그냥 해외여행 다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욕 안 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안 되니까 그냥 최악의 수를 박아버린 거야. 얼마나 무능합니까? 이영표 전 선수는 왜 무슨 클럽급 감독을 데려온다고 말 같지도 않은 설레발을 친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본인들이 공인이잖아요. 뭐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그렇고 정혜성 전략강화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영표 전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공인인데 본인들이 말을 하면은 진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론이 만들어진다는 걸 본인이 왜 모르는 거야? 무슨 클럽급 감독이에요. 그냥 홍면 보잖아. 결론이 설레발은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그 발언조차도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한국 축구에서 거기다 그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악수예요. 판단을 계속 족같이 하니까 이 지경이 난 거예요. 그러면 뒤로 돌려봐야죠. 어떻게 족같이 했나? 그럼 결국에 클린즈만 스노우볼이야. 그럼 클린즈만 누가 뽑았어? 정몽규가 뽑았잖아요. 생각이 없는 거지 정몽규 회장이. 그 클린즈만을 어떻게 선임을 하게 됐는지 정몽규 회장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동네 조기축구의 감독도 이렇게 선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의 감독 클린즈만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어떻게 매번 이따위로밖에 못하는 거. 박문성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온 거면은 협회가 무능함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속여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원래 홍병보로 가려고 했는데 여론이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빙빙 돌다가 결국 그 원플랜대로 갔습니다. 요게 둘 중에 하나를 인정을 해야 그게 맞는 건데 사실 5개월짜리면은 꽤 큰 프로젝트고 장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차게 말아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랬으면 일반 회사였어도 최소 심할서예요. 이 정도로 망한 거면은, 이 정도로 실패를 한 거면은 책임지고 몇 명은 옷벗을 각오를 해야죠. 오늘 그래서 임생 이사님의 인터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생한 거 알아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그 막중한 임무를 갖고. 근데 이따위로 끝냈으면은
비난에 가까운 비판도 본인은 감수를 해야 돼요. 지금 뭘 잘했다고 그러? 뭘 잘했다고 본인이 한국 축구를 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5개월 동안 뭐 했는데? 쓰레기같이 운영하고 한다는 소리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걱정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축구 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임생 이사는 정몽규 회장 꼭두각시로 나온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네가 나가라. 그냥 네가 선임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기자회견을 잘했으면 몰라. 솔직히 저도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편집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기자회견을 넣은 양반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녹화본을 올려. 녹화본을. 무슨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힘든 거 알겠는데 뭘 잘했냐고. 당신들은 그냥 한국 축구가 우리 거, 우리 협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따위로밖에 운영을 못하는 거지. 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무능한 양반들아.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제가 아무리 화를 낸들 울산현대 팬들만큼이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얼마나 다 때려 부수고 싶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점, 팬들이 어떤 점을, 어떤 경로로 뭐 홍명보 감독을 뭐 섭외했는지 그런 과정,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전혀 주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리고 감정 섞고 그런 식으로 이제 회견을 진행을 하던데, 형식적인 사과와 형식적인 선임 이유 그리고 만관부 뭐 요걸로 끝내더라고요. 야, 이런 인터뷰는 내가 말주변이 없지만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미스테리한 거는 당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울산현대를 떠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축구협회에 작심하고 쓴소리를 하던 이게 팀이야! 했던 홍명보 감독이 뭔 일이 일어났길래 며칠 만에 마음을 180도 돌려가지고 국가대표 감독을 승낙을 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여기 정몽규 회장은 딱 그거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우리 감독 구하는 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이임생 이사가 제가 또 마치 감독이랑 카사스랑 거스포엣이랑 박은하를 다 만나봤는데 연봉 협상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씨발 거 일주일 안에 진행시켜. 그리고 몽규정은 그랬겠지. 이제 골프나 치러 가자고 이러면서 갔겠지. 그럼 이제 이임생은 또 이제 아랫사람이니까 살살 키면서 씨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현재 폼이 좋은 감독 중에 하나인 홍명보를 만난 거죠. 근데 홍명보한테 처음에 이제 빠꾸를 맞고 또 이제 돌다가 이제 급박해지니까 이임생 이사가 그 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 현대 저번 경기 끝나고 밤 11시에 홍명보 감독을 만났다고.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보다 동생이고 후배입니다. 선배님, 같은 고려대학교 아니겠습니까? 후배 한 명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장입니다. 제가 이거 못 구하면 저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제가 가랭 사이로도 키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홍명보 감독이 막 이렇게 무릎 꿇으려고 막 하니까 왜 그래? 왜 이러지 마. 이러지 마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제발 일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예, 일어나게 이러고 선배님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진짜 털어주면서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말고 네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있어.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게 삼고초려가 아닐까. 이임생 이사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홍 감독이 가진 장점이랑 협회가 현재 처한 상황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홍명보를 섭외를 했다 이렇게 했죠. 라볼피 하나를 쓰고 뭐 쓰리백이 어쩌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선수단 뭐 기강도 확실히 잡을 수 있고 울산에서도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게 팀이야! 이거 하면서 하는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죠. K리그 우승 경험도 있고 행정 경험 그리고 이제 협회 상황과 대표팀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건 맞죠. 그건 맞고. 근데 해외에서 그 후보로 나왔던 감독보다 홍명보 감독의 커리어가 좋다는 말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 감독이 오면은 이 사람의 축구 철학을 우리 선수한테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이 정도면. 문제의 요점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1. 왜 시즌 중에 지금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의 감독을 뿌려오느냐? 2. 왜 외국 감독 뭐 이런 찌라시 다 뿌려놓고 결국 데려온 게 돌고 돌아 홍명보냐? 누가 홍명보 감독이 못한대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국제대회 나가봐야 또 다를 수도 있죠. 홍명보 감독 2024년 브라질 월드컵에 실패했잖아요. 결국에 그냥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을 빵꾸 나니까 다 클린즈만 스노우볼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제가 볼 때 그 커리어라던가 뭐 소속팀이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역대 최고예요. 황금 세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오버랩이 되는 게 벨기에의 황금 세대예요. 에덴 하자르, 그리고 케빈 더 브라이너, 티보 크루트와, 대형 폐기물, 그리고 뭐 얀베르통원도 있고 악셀 비첼, 이렇게 엄청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왜 피파 랭킹 1위만 하고 뭘 가져오지를 못했느냐. 이건 감독이 마르티네즈 감독이어서 그랬어요. 그만큼 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벨기에 뭐 마르티네즈라던가 뭐 우리나라 클린즈만 감독, 그리고 뭐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약간 비슷한 깔이다. 선수도 중요하지만 축구는 감독 노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도 이제 30줄 넘었어요. 왜 이 아까운 세대를 왜 이따위로밖에 운영을 못하나. 그따위로 운영하려면 나가 뒤져라 이거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을 했다고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이랑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랑 좀 불화가 있었다. 그래서 정혜성이 에이씨 못해먹겠네 때려쳐! 이러고 나간 거다 라고 하는데, 그냥 정몽규가 지 맘에 안 드니까 자른 거죠. 정혜성도 그냥 이도저도 안 됐다. 네. 이도저도 안 됐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기다렸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김도훈 임시감독을 진짜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막 무릎 꿇고 뭐 내가 네 카레 인상이라도 킬게 이렇게 하든, 뭐 무적인 감독을 국내에서 데려오든가. 그럼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욕은 먹었겠지. 근데 이 정도로 욕 먹진 않았을 거예요. 왜 고민 끝에 내린 게, 장고 끝에 내린 게 악수냐는 겁니다. 울산 구단과 팬들께 깊이 사과한다.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입니까? 무슨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깡패 아니야. 야 니네 팀 감독 괜찮아 보이더라? 내놔! 씨발 내놔! 칼만 안 들었지. 죽방한테 때려가지고 턱 돌아갔는데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미안한 거예요? K리그가 요새 뭐 관중수도 많이 올라가고 스타플레이어 우리 링가드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식이 좋아졌어요. 위상과 인식이 좋아졌는데 또 자충수를 둬서 알아서 리그의 인식을 떨구는 우리 자랑스러운 축구협회 대단합니다. 멋있어요. 여튼 좀 얘기가 길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죠. 왜 마음을 바꿨는가? 어쨌든 임생 이사는 제대로 그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른말 하시던 분이 나 안 해 하다가 갑자기 독이 든 성배를 잡으셨나. 이에 대한 해명과 투명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한 종목을 대표하는 협회가 이따위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 양궁협회 빼고 다 비용신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역대급 아닌가 싶습니다. 몇 번 구라를 친 거예요. 어떤 협회도 요 따위로 졸속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피파 랭킹이 아무리 낮은 나라라도 이따위로 운영 안 한단 말이야. 적어도 선수에 대한 존중, 리그에 대한 존중, 팬에 대한 존중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없이 어떻게 팬베이스 스포츠의 협회를 한다는 거죠? 개빡통들인가? 그렇게 반대 여론이 많았음에도 클린즈만 감독을 선임한 것도 개 같고, 클린즈만 감독이 못한 것도 개 같고, 클린즈만 감독이 못한 거를 뭐 선수단 불하다 어쩌다 하면서 찌라시를 협회가 뉴스에 흘려버린 것도 개 병신 같고, 그렇게 잘라놓고 나온다는 얘기가 황선홍 홍명보인 것도 개 같고, 그리고 황선홍 홍명보가 그 반대 여론을 부딪힐 것 같으니까 살살 눈치 보면서 5개월 동안 해외 바캉스 댕기면서 와 나도 가고 싶다 그거는. 그렇게 공짜 해외여행 신나게 댕기면서 유명한 축구 감독이랑 또 막 보고
씨발 내가 제시바치랑 식사 한번 해봤다 이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결국에 안 되니까 돌고 돌아서 장고 끝에 악수. 홍명보 감독을 현직 K리그 극상위권 감독을 홀랑 빼온 거는 정말 개병신 띨띨이 같다고요. 무능하고 기만적이며 거짓말까지 잘하네 이 개새끼들아. 솔직히 이젠 진짜 욕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정몽규 나가.